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박용로입니다. 브라이틱스 알고리즘 사례 시리즈 텍스트 어널리틱스 빅토리아 시크릿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어널리틱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친 다음 시나리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 인공지능 조교인 빅토리아가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AI 조교 빅토리아입니다. 텍스트 어널리틱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텍스트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텍스트 애널리틱스, 그 중에서도 워드 클라우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은 브라이틱스 서포터즈의 프로젝트를 많이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비정형 데이터와 텍스트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미리 형식과 구조가 정해진 데이터이며 고객 데이터, 매출 데이터와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로 분석이 용이합니다.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동영상 파일, 오디오 파일, 사진, 텍스트와 같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하여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가 없어 이 자체만으로는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업 데이터의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이며 이 중에서 텍스트 데이터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관련된 부분을 뽑아내고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는 분석 및 처리 과정입니다. 텍스트 분석은 인간의 언어로 적힌 텍스트를 컴퓨터의 언어로 이해시키는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를 사용하는 사람의 특성인 자유분방함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문맥에서 함축적이거나 비꼬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텍스트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AI는 농담을 안 하니까요. 사실 저는 박사님의 은유적인 농담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답니다. 참 잘했구만, 잘했지? 그지? 라고 물으신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답니다. 호호. 텍스트 분석은 분석 목적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분류 분석, 감성 분석, 연관성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류 분석은 텍스트가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을 예측합니다. 뉴스 문서가 좋아졌을 때 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스포츠, 경제, 정치 등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학습 과정을 통해 어떤 카테고리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생각이나 태도, 감성 등의 요소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후기 댓글을 통해 고객의 반응의 긍부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은 같이 출현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 데이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검색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다양한 활용도가 있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텍스트 분석의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토커니제이션 단계에서는 문장 형태로 있는 문서를 단어 단위로 끊어내어 분석 단위로 변환시켜줍니다. 그 다음 레귤러 익스프레션, 스톱워즈, 백오브워즈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텍스트를 제거하고 단어 사전을 통해 이 전처리 과정을 반복하여 분석 성능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전처리가 완료되면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와 같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줍니다. 예시를 통해 앞서 말한 텍스트 분석의 각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My name is Victoria Secret and I am a data scientist. I love being a data scientist. I love Brightix Studio. 본 텍스트는 빅토리아 시크릿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고 자신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것과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매우 좋아한다 라는 내용의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문장은 한 개의 문서로
총 3개의 도큐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준 분석 절차에 따라 하나씩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커니제이션입니다. 토커니제이션은 문서를 하나의 분석 단위, 토큰으로 끊어내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인 My name is Victoria Secret and I am a data scientist를 토큰화하면 단어 단위로 쪼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 love being a data scientist도 마찬가지로 토큰화하면 문장 형태에서 I 따로, love 따로, being 따로 각각의 단어로 쪼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정교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텍스트에서 패턴을 찾고 원하는 형태로 문서를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단어는 이전 토커니제이션에서 쪼개진 단어들입니다. 단어 집합 중 특수 기호와 숫자라는 패턴을 찾고 이를 제거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구독점이나 콤마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함수는 스톱워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용어, 즉 분석 목적에 불필요한 언어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앞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지워진 기호 이외에 my, I, a와 같은 불용어를 제거해 줍니다. 불용어는 분석에 무의미한 단어로 분석가가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브라이텍스는 디폴트 딕셔너리 혹은 자신만의 불용어 리스트를 사용하여 불용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my, is, and, I, am, a가 지워졌고 대명사나 명사인 단어들 name, 빅토리아, secret, data, scientist 단어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I, being, a가 지워졌고 love, data, scientist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love, brightix, studio만 남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함수는 백오브워즈입니다. 백오브워즈 함수를 통해 앞에서 얻어진 텍스트의 단어별 출현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백오브워즈는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수를 기반으로 표현한 단어 주머니입니다. 이때 단어의 순서는 무시됩니다. 예시의 문서에서 각 단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러브는 2번씩 출현하고 나머지 단어는 1번씩만 출현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함수는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입니다. 이 행렬의 경우 백오브워즈에 등장한 단어들을 열에 넣고 헤매는 단어의 문서 등장 여부를 표기합니다. 이 단계는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한 후 머신러닝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문서는 로우로 들어가고 각 단어들은 칼럼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입니다. 반대로 로우는 단어가 그리고 각 칼럼은 문서 번호를 나타내는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도 가능합니다. 어떤 단어가 문서에 출현하면 해당하는 문서와 단어 셀 값이 1이 되고 출현하지 않으면 0이 되는 형식의 행렬로 대부분의 셀이 0값을 가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워드 클라우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워드 클라우드는 문자 그대로 단어들을 뿌려주는 시각화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주 출현할수록 눈에 더 잘 띄도록 출현 빈도에 따라 텍스트 키워드를 시각화하는 것이 됩니다. 예시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가 4번 출현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우워드 클라우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어의 중요도를 출현 횟수로 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자, 이어서 롤로가 빅토리아 시크릿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테너 AI 롤로입니다.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시나리오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는 브라이틱스 서포터즈 사무국 업무를 수행합니다. 브라이틱스 서포터즈는 SKS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브라이틱스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브라이틱스의 인지도가 가트너, 포레스터 등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서포터즈로 지원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빅토리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지원자들의 정성 어린 지원서를 대충 볼 수 없다는 신념이 있어서 지원서 검토의 시간 소요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업무에만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해서 빅토리아는 로버트의 조언에 따라 우수한 지원자들을 미리 선별하여 이들의 지원서를 집중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으로 우수한 지원자들의 습관적인 어휘는 무엇일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하였습니다. 분석의 목표는 지원자들의 지원서 문장을 기초로 우수 후보자 그룹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프리필터링과 워드 클라우드까지만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서에 사용된 우수 후보자의 어휘와 일반 후보자의 어휘에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브라이틱스 서포터즈 지원서를 이용하여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지원서 내의 지원 동기, 강점, 경험 부분만 남기고 다른 모든 식별 정보는 제거하였습니다. 다만 서포터즈의 합격, 불합격, 인덱스 칼럼은 분석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남녀 구분 데이터나 학년, 학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분석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앞서 기술한 텍스트 분석 과정에 따라 작업하고 우여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합니다. 자세한 분석은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봅니다. 합격자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는, 불합격자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는, 이 둘 간의 차이는 있을까? 워드클라우드와 백오브워드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자, 브라이틱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나와주세요. 빅토리아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PT에서 나온 것처럼 그 텍스트 분석 절차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까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합격 여부,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리고 강점, 그리고 경험, 이렇게 텍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42명의 원소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22명, 그리고 불합격자 20명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add 펑션 컬럼을 통해서 이 어떤 컬럼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익스프레션을 스트렝스로 쓰면은 강점만 보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experience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강점과 경험을 한꺼번에 고려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강점을 쓰거나 경험을 쓰거나 강점과 경험을 같이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일반어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지 X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토크나이저입니다. 토크나이저 코리안 함수를 써가지고 문장의 기본 단위인 토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 토크나이저의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것은 단어를 등록해서 이것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고요. 현재는 5개만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또 이것을 분석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토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토커나이저로 이렇게 문서를 변환해서 이렇게 단어들을 추출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가지고 스탑 워드 리무브를 하겠습니다. 스탑 워드 리무브 함수를 디폴트로 그냥 사용하면은요, 내부적으로 딕셔너리 없이 내부적 딕셔너리로 디폴트로 제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백오브 워드 함수로 보겠습니다. 백오브 워드 함수로 해서 미니멈 넘버 오브 오커런스를 1로, 그 다음에 맥시멈 프레션을 100% 1로 놨습니다. 그래서 런을 하니까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룹별로 또 패스와 페일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테이블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큐먼트 프리퀀시하고 텀 프리퀀시가 각 토큰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소팅해 볼까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하다라는 단어가 있네요. 1번에서도 나왔고 0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라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수,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주는 곳이 바로 스탑 워드 리무버가 되겠습니다. 자, 제거해 주는 단어들을 여기 크리에이트 테이블 스탑 워드에 불용어 처리한 단어들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열어보면은요, 오픈 에디터를 통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따로 파일을 읽어도 되겠지만 오픈 에디터로 해서 밑수저 해서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여기 딕셔너리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해주고 다시 스탑워드 리무버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토커나이저로 들어온 입력을 테이블로 받고요. 그 다음에 유저 딕셔너리를 이렇게 방금 만든 스탑워드 테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런을 하면은요. 자, 오른쪽에 스탑워드 작업을 한 토커나이즈드 레젝스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백오브 워드로 단어 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 마찬가지로 미니멈 넘버 오브 어커런스를 1로 놓고 맥시멈 프랙션을 또 1로 놔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맥시멈 프랙션 오브 어커런스는 1이 아닌 작은 값을 두게 되는데요. 이거는 원래 텍스트 마이닝에서 어느 문서에나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무의미한 단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맥시멈 프랙션은 디폴트 값이 1이 아니죠. 1이 아니고 0.8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런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해가지고 패스, 페일 해서 합격자, 불합격자로 나눠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테이블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분석, 그리고 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 활동. 자, 이거는 이제 자기의 강점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파이썬 스크립트는요, 이렇게 기술하면 됩니다. 아웃풋을 PLT로 놓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PLT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matplotlib을 PLT로 정의했고요. 판다스 놓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방법은 브라이틱스 카페에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를 달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를 토큰으로 놓고 value는 텀 프리퀀시로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폰트는요. 이게 이제 각자 PC마다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PC에는 윈도우 폰트의 나눔 스퀘어 ACR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각자에 맞는 그 패스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더니요. 그러네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데이터 그리고 분석, 요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패스페이를 관계없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합격자하고 불합격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워드 클라우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하면 되겠죠? 필터 패스에서 패스한 사람들을 고르고 워드 클라우드를 그렸습니다. 분석 크고 데이터가 다음으로 크고 뭐 통해, 되다, 프로젝트, 진행 경험, 서포터즈, 홍보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페이란 사람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제로.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데이터, 분석, 되다, 생각, 제작, 활동, 경험. 거의 뭐 똑같은 것이 나왔네요. 똑같은 워드 클라우드 결과가, 똑같진 않죠. 거의 비슷한 워드 클라우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그 브라이틱 서포터즈, 데이터 분석 서포터즈가 되기 위해서 지원한 사람들이 강점을 쓰다 보니까 아마 데이터 분석 그리고 뭐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봇을 했네요. 자, 피봇을 이렇게 했습니다. 토큰별로 이렇게 로우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패스로 잡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는 다큐먼트 프리퀀시, 턴 프리퀀시로 맞습니다.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이 토큰의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다큐멘트에 나왔냐, 그리고 턴 프리퀀시는 얼마나 많이 단어가 나왔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뭘로 했죠? 썸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큐먼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워드는 뭐냐? 그러니까 분석, 그러니까 17개 문서가 나왔다는 거고요. 데이터가 1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인 경우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 그러니까 패스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분석 데이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란 말은 여기는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죠. 22명이었으니까 20명이 있었고 경험은 13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차이가 조금 있네요. 그래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왔지만 빈도수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배우다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턴 프리퀀시를 보니까 턴 프리퀀시는 차이가 좀 있네요. 이 방금 맨 처음 게 오죠? 분석과 데이터죠. 분석이 41번 사용이 됐고 턴 프리퀀시는 132번이 사용됐습니다. 아마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사용되네요. 자, 그러니까 분석이란 말, 데이터란 말을 문서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비슷하게 빈도수가 비슷하게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는 빈도수는 상당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를 길게 썼다거나 아니면 이 단어를 강조를 했다거나 이렇게 반복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힌트를 얻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펑션 컬럼으로 요 값을 구했습니다. 이 턴 프리퀀시하고
다큐멘트 프리퀀시의 비율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적으로 문서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사용됐냐 이걸 구한 거죠. 그래서 레이쇼 1과 레이쇼 2로 해서 레이쇼 0와 레이쇼 2로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텀 레이쇼 구했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소팅해서 보면은 자, 여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11번 사용된 게 있네요. 이게 뭐죠? 레시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네요. 이 레시피. 이 뭐지? 뭐 분석 레시피란 뜻인가요?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한 사람은 다큐멘트 프리퀀시가 한 번밖에 없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레시피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데이터란 말은 많이 썼잖아요. 분석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분석이란 말은 평균 문서에 6.94번, 평균 7번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란 말은 문서에 6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합격한 제로를 보니까 평균 2.4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란 말은 2.5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하, 이 분석과 데이터라는 말을 이 두 그룹이 같이 쓰긴 하지만 쓰는 빈도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6번, 7번 썼고 6번 썼고 여기에서는 2.4번 썼고 2.5번 썼고 자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분석을 하면 할수록 그 난리지가 생기겠지만 뭘 계산할 수 있냐 하면은 둘의 차이를 갖고 또 한번 해보자. 렐러티브 레이쇼를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텀 다큐멘트 레이쇼 1과 텀 다큐멘트 레이쇼 0를 다시 또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런을 해서 결과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렐러티브 레이쇼 이렇게 해서 5부터 4, 3 이렇게 쭉 나왔네요. 자, 구할 때 가장 차이가 났던 거는 성실, 공연, 전략, 공학, 기업, 리더 이런 식으로 발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쓰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해외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일단 이렇게 찾아내기만 했습니다. 이거 뭐 분석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배로 더 많이 사용했던 뜻이잖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4배로 많이 사용했고 성실한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공연이나 전략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좀 필터링을 해서 좀 그래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한 명만 쓴 거는 또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한 명보다 큰 거 그러니까 결국 2명 이상을 쓴 거죠. 혼자만 쓴 거가 아까 있었잖아요. 레시피인가 그 단어.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기 위해서 둘 이상이 사용한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을 해보면은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죠. 자, 라인 차트, 컬럼 차트로 바꿔볼까요? 자, 기업 데이터 러닝 방식법 이렇게 작업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분석이란 말이 더 많이 나왔고 기업이란 단어도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맥스민으로 키워볼까요? 자, 이건 뭐죠? 이건 아무것도 없는 토큰이었네요. 자, 기업이란 말도 많이 썼고 분석이란 말도 더 3배 이상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통이란 말도 많이 사용했고요. 책임감 뭐 이런 말이 통해란 말도 있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뭐 워드 클라우드까지 하는 거는 이제 끝났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row number로 해가지고 번호를 줬고요. 자, 번호를 0번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왜 줬냐면은요.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좀 지우려고 했어요. 이 0번이라든지 763, 1606 이렇게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집었고요. 그 다음에 피봇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add 컬럼을 작업을 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2명 이상인 거, 다큐먼트에 2명, 다큐먼트에 2개 이상이라는 거는 2사람 이상이 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렐러티브 레이쇼가 2보다 크고 또 5보다 작은. 이거 왜 썼냐면요. 이 널 값이 있으면은 계산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더 좋은 작업들은 아마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구했더니, 자, 기업이란 말은 3번 썼고, 분석이란 말은 3배로 더 많이 썼더라. 더 자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어디가? relative ratio 제로인 경우죠. 제로. 그리고 여기에 relative ratio가 1인 경우는, 어이구, 텀 다큐멘트 레이쇼가 평균적으로 7번 썼고, 또 7번 썼고, 여기 데이터란 말은 6번 썼다라고 하는 걸 그래프로 그냥 보여준 거네요. 자, 아까 나왔던 테이블 값을 그래프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피봇을 통해서 여기 밸류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텀 다큐멘트 레이쇼 값을 이제 다시 그래프로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라는 말은 더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분석이라는 말도 이쪽 집단이 훨씬 많이 쓴 거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자, 요건 또 뭔가요? 요것도 보면 자, 레이쇼로 계산을 했고요. 또 필터로 작업을 해서 마찬가지 그래프들을 또 다양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텍스트 어널리틱스 순서대로 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리포트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성공 어휘의 비밀은 뭐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은 똑같았다. 왜냐하면 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해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잖아요. 다들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래서 뭐 분석이란 말과 데이터란 말을 강점을 기술할 때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공이라고 하는 건 보면은 문서 출연의 횟수가 책임감이란 말은 좀 더 많이 썼고 그 합격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통해라는 말도 더 많이 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relative ratio가 높은 단어를 찾아보면은 여기 있는 거죠. 기업이란 말을 또 많이 썼고요. 분석이란 말, 데이터란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 뭐 작업을 했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무엇을 했다. 이 통해라고 하는 거는 수단을 뜻하는데 여기에 8명이 썼고요. 0번 그룹에서는 1번 그룹에서는 2배 많은 16명이 통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텀도 많이 썼죠. 40번 썼고요. 이런 작업들을 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1번 그룹이 많이 쓴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분석, 데이터, 그다음 통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썼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따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포트에서는 브라이틱스에서는 리포트를 가지고도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분석이란 말 썼고 그다음에 데이터란 말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또 바로 여기에서 뭐 컬럼 차트로 이렇게 바꿔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토리아 리포트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더 많은 분석은요, 이 기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워드도 추가할 수 있고 스타보드도 18개만 하고 안 했는데 더 많이 하면은 분석 작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정교해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모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